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군산대학교가 주관해 노르딕 3국 등 7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2차 전지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여 국가들은 다한켠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정책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6차선 도로로 단절됐던 익산도심 공원 두 곳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신흥공원과 중앙체육공원을 잇는 보행교가 개통됐습니다. 시민들은 안전하게 두 공원을 이동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목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새만금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주관한 새만금 2차 전지 국제 컨퍼런스가 7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3일부터 이틀 동안 군산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회의는 노르딕 3국이 참여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새만금의 투자 유치 누적은 91건 16조 4천억 원입니다. 총 유치액의 73%는 최근 3년 동안 이뤄졌으며 이 기간 2차 전지는 24건 9조 36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2차 전지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린 새만금 2차 전지 국제 컨퍼런스가 7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3일부터 이틀 동안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2차 전지의 핵심이 된 배터리 산업의 현황과 차세대 기술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적인 규모로 격상돼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새만금이 2차 전지의 핵심 지역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미래 성장 동력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이 배터리를 중심으로 2차 전지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만금은 새로운 원자재 공급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리백 실현이 가능한 산업단지이자 확장성이 높은 입지 여건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AI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죠. AI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한 4, 5년 내로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역시 배터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노르딕 3국과의 기술, 정책 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유럽 배터리 산업의 핵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노르딕 3국과는 기술과 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노르딕 3국, 이렇게 또 핀란드와 협력 사례들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로 발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은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 새만금이 2차 전지 산업 글로벌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의 소재 공급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차 전지 집적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국제 교류를 통해 완벽한 밸류체인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도내 사업 예산 증액 건의에 나섰습니다. 김건영 지사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예산실 주요 간부들과 잇따라 면담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아리백 산단과 피지컬 AI, 방사선 장비 기술 등 20여 개 핵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가진 기재부 핵심 라인을 직접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시행세칙을 확정하고 평가 결과 하위는 20%는 공천심사 시 본인 점수의 20%, 경선에서는 득표수의 20%를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도덕성 윤리 역량 20%와 리더십 역량 20%, 공약 이행 평가 20%, 직무활동 30%, 자치 분권 활동 10% 비율로 평가가 이뤄집니다.
기초의원의 도덕성 20%와 공약 이행 평가 10%, 의정활동 38%, 지역활동 32%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평가 반영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입니다. 2036 하계올림픽 사전 타당성 조사 기간이 연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조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행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과 협의해 당초 9월까지였던 용역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까지 문체부 심의 등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한편 IOC의 올림픽 개최지 선정은 2027년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벼개씨 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피해 현황을 조사해 다음 달부터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율이 30에서 80% 미만인 농가는 1헥타르당 82만 원, 80% 이상인 농가는 372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이 연기되고 생계 지원비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축 착공과 허가가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축 착공 면적은 15만 7천 제곱미터로 전년 동월 대비 21.4% 감소했습니다. 건축 허가 면적은 25만 5천 제곱미터로 전년 동월 대비 30.5% 줄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미분양 주택 수는 1,551가구로 전월 대비 464가구 늘었습니다. 익산시 그린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가 K-그린바이오 혁신허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창업, 인력 양성, 비즈니스 자원 연계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전문인력 양성센터와 연구개발 혁신센터, 융복합 비즈니스센터 등 3대 핵심 시설 구축안도 포함됐습니다. 시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의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할 경우 부스 설치비와 여비 등 필수 경비 가운데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국내 박람회는 최대 200만 원, 국외 박람회는 최대 4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오는 12월 10일 이후 열리는 박람회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6차선 도로로 단절됐던 익산 도심공원 두 곳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신흥공원과 중앙체육공원을 잇는 보행교가 오늘 개통됐는데요. 도심 속 산책로가 완성되면서 익산 시민들은 안전하게 두 공원을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길이 274m에 최대 폭 5m의 보행교, 주교량과 계단, 경사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행교를 통해 6차선 도로로 단절됐던 신흥공원과 중앙체육공원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산책길처럼 걸으면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법정 최소 기준보다 높은 5m 높이로 설치됐습니다. 또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적용됐고 1제곱미터당 성인 5명이 동시에 올라설 수 있는 강도를 확보했습니다. 신흥공원 보행교는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을 연결함으로써 시민의 일상과 자연, 축제가 이어지는 정원도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신흥공원은 신흥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도심 속 친수 공간입니다. 익산시가 급수체계를 광역상수도로 바꾸면서 공원 조성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꽃바람정원, 수국원, 핑크뮤리원, 코스모스 단지, 유아체험숲 등이 구축됐습니다. 앞으로 광장과 주차장, 휴게시설, 빛의 정원, 감성포토 정원 등이 추가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보행교는 신흥공원과 중앙체육공원을 연결하는 기능을 넘어 야간 경관 인프라로 활용됩니다. 경관 조명이 설치돼 도심공원과 어우러진 화려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야간의 조명을 저희들이 일반 조명도 하고 특수 조명도 하고 여러 가지 조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간보다도 더 낮보다도 더 아름다운 밤을 구현을 해놨다. 익산의 대표적인 도심공원 두 곳을 하나로 연결한 보행교. 낮이든 밤이든 익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심 속 산책로가 완성됐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로공사 도중 굴착기가 전도돼 작업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27분쯤 군산 성산면의 한 마을에서 굴착기가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A씨가 무릎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날 사고는 도로 보수와 옹벽 작업 등을 하고 있던 중 지반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사망자와 피후견인 등 재산 조회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사망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자녀가 있을 때 1순위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자녀가 없을 때는 2순위 상속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사망자 재산에 대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내년도 도내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6.1대 1로 집계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326명 모집에 1,974명이 지원했습니다. 사립은 222명 모집에 702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3.2대 1을 보였습니다. 도내 공립과 사립유치원 유아 모집 접수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 서비스를 통합한 유보 통합 포털을 통해 모집 접수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저소득층이나 보훈 대상자 가정 등은 우선 모집 대상자이며 일반 모집은 다음 달 중순쯤 시도별 모집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기 침체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이 대폭 늘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신용보증 건수는 3만 8천여 건입니다. 보증 금액은 1조 2,1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 늘었습니다. 특히 순보증 사고 금액이 767억 원으로 늘어나 부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식품진흥원이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지정함에 따라 식품 제조 현장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기반 온라인 훈련 시스템을 결합한 인력 양성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과 재직자, 창업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모델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이 폭리를 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김민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은 실제 계약가가 329만 원인 수의 8호 제품을 507만 원에 판매하는 등 장의용품을 비싸게 팔아왔습니다.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은 최근 3년간 112억을 벌어들여 전국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가운데 세 번째로 수익이 많았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내 대형 쇼핑몰이 건물주의 전기 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가운데 주민들이 전주시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에코시티 입주자 대표연합회는 2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마트 에코시티점을 비롯한 상가 전체가 돌연 휴업에 들어가면서 생활 불편은 물론 상권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의 임대주와 한전, 이마트, 입점 상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즉각적인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인의 취업 소개로 캄보디아에 갔던 20대 남성들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캄보디아에 출국한 20대 남성 2명을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인계받아 기초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전북경찰청에 이첩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지난 7일 가족에게 탈출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감금과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사기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은 추후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사회단절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돕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가 100명을 넘겼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수료한 8기생까지 합하면 모두 116명입니다. 이 중 21명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직업훈련 과정,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 31명이 참여해 사회 진입이 가시화됐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학업 중단이나 구직 단념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청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30주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민간 기록물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익산시는 마동공원 익산생활문화센터에서 제5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65명이 기증한 기록물 1,530점이 만남의 순간과 민주화 운동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다음 달 23일까지 전시됩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이 고교생 퀴즈 대회를 엽니다. 다음 달 22일에 열리는 익산사랑도전 골든벨 퀴즈 대회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70명과 온라인 선착순 접수 3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퀴즈 대회 1등은 1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퀴즈 대회 문제는 익산의 역사와 문화, 명소, 인물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됩니다. 샤브올데이 익산 신동점이 아동이 있는 취약계층 가정에 식사를 후원합니다. 샤브올데이는 익산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내년 10월까지 매월 50명에게 가족외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후원은 샤브올데이가 전액 후원하는 순수 민간 나눔으로 진행됩니다. 익산 시민들이 직접 김장을 하고 가져갈 수 있는 축제가 다음 달 22일부터 이틀간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K김장문화축제 참가자는 김치명인이 만든 양념과 지역농가 절임 배추로 직접 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8도 김치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김장체험은 익산물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가격은 10kg당 71,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가치와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백제왕궁박물관에서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문화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좌는 백제왕궁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특별전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군산시 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주식회사 대창이 성산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산면 출신인 조시영 대표는 평소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탁 역시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담긴 뜻깊은 나눔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0도, 익산도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8도에서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1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20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